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은 마치 한 편의 긴 영화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화려하고 빠르게 펼쳐지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느려지고 조용해집니다. 그런데 영화가 끝나갈 무렵 우리는 문득 생각하게 됩니다. 아,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왜 진작하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의 말들을 말이죠. 서울대학교 병원 노인의학과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 노인들의 약 73%가 과거에 대한 후회를 안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 후회들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건강을 더 챙길걸,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걸, 하고 싶었던 것을 할걸, 이런 것들이죠. 하지만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60세를 넘긴 분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5가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5가지는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몇 살이십니까? 40대? 50대? 아니면 이미 60대를 넘기셨나요?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과 나중에 후회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60세 이후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회하는 5가지 다지. 첫 번째, 건강을 더 일찍 챙길 걸. 여러분, 강남 세브란스병원 건강증진센터의 김영진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60대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오시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왜 진작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까요? 왜 아플 때까지 참았을까요? 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아파도 참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병원 갈 시간이 없어, 돈이 아까워라고 생각하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합니다. 회사 일, 사업, 가족 부양. 이런 것들을 위해 자신의 건강은 뒷전으로 미룹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서 병원에 가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병은 이미 합병증이 시작되었고, 고혈압은 혈관을 손상시켰으며, 관절염은 뼈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서야 10년 전에 운동을 시작할 걸, 담배를 끊을 걸, 술을 줄일 걸 하고 후회합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연구 자료를 보면 30대에 시작한 규칙적인 운동은 60대 이후의 건강 수명을 평균 8년 연장시킨다고 합니다. 8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중에 할게, 바쁘니까 내일부터라고 미루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저는 지난달 종로구에 사시는 박민수 씨를 만났습니다. 박 씨는 젊었을 때 서울 도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셨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하셨죠. 건강검진은 한 번도 받지 않으셨고, 담배는 하루 한 갑, 술은 매일 소주 한 병씩 드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건강이 나빠질 줄은. 50대 중반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거든요. 그런데 58세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오른쪽 팔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그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왜 40대부터 운동을 하지 않았을까? 왜 담배를 끊지 않았을까 하고 매일 후회했습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인의 약 89%가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질환들의 대부분은 젊었을 때의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계십니까? 담배를 피우고 계신가요? 술은 얼마나 드시나요? 이런 질문들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이 바로 변화를 시작할 날입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몸이 아프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기업 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을 희생해서 돈을 벌었고 나이 들어서는 돈을 써서 건강을 사려고 합니다. 하지만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의 연구에 따르면 40대부터 시작하는 건강관리는 평균 수명을 50년 연장시킬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기간, 즉 건강수명도 크게 늘린다고 합니다. 건강수명이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병 없이 활동적으로 살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오늘부터라도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집 근처 산책로를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서울 남산, 부산 해운대, 대구 앞산, 광주 무등산. 우리나라 어디든 걸을 수 있는 좋은 길이 있습니다. 둘째,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40세 이상 국민에게 2년마다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합니다. 이것만 잘 받아도 큰 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나쁜 습관을 끊으세요. 담배, 과도한 음주, 불규칙한 식사,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큰 병이 됩니다. 오늘 당장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10년 후, 20년 후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은 미루면 안 됩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60세가 되어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건강을 챙기세요. 그것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여러분, 가족과 마지막으로 함께 식사한 게 언제입니까? 아이들과 마지막으로 긴 대화를 나눈 게 언제죠? 부모님과 마지막으로 여행 간 게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당황합니다. 글쎄요. 한 달 전? 아니, 2달 전. 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는 가족이 늘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어느 순간 돌아보면 가족은 이미 멀어져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이순자 할머니 72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젊었을 때 남편과 함께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셨습니다. 아침 6시에 가게 문을 열고 밤 11시에 닫았습니다. 일요일도 없이 일했죠. 2 아들을 키우면서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때는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이 없었어요. 늘 조금만 더 벌면, 조금만 더 일하면 하면서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놀이공원 가자. 엄마, 같이 밥 먹자 해도 다음에, 나중에 라고만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새 아이들은 다 커버렸고 이제는 각자 가정을 꾸려 미국과 캐나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아들들과 영상통화를 합니다. 손주들 얼굴은 사진으로만 봅니다. 제 인생 최대의 후회가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더 많이 안아주지 못한 것, 더 많이 함께 놀아주지 못한 것입니다. 돈은 나중에 다시 벌 수 있지만 아이들의 어린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 눈물을 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가족을 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가족을 핑계로 우리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은 아닐까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인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는 함께 보낼 기회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결혼, 직장, 이민, 이런 이유로 가족은 점점 흩어지게 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철수 씨 68세도 비슷한 후회를 하고 계십니다. 김 씨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승진만을 목표로 살았습니다. 주말에도 골프로 접대를 하고 저녁엔 회식으로 늦게 들어왔습니다. 딸의 결혼식 날도 중요한 미팅 때문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았어요. 회사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결국 은퇴하면 끝입니다.
회사는 나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다릅니다. 가족은 평생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가장 소홀히 대했습니다. 김 씨는 은퇴 후 딸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딸은 이미 성인이 되어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고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어렸을 때 함께 놀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관심을 가져줬다면 지금은 달랐을 텐데. 김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가족과의 관계가 좋은 노인들은 우울증 발병률이 낮고 건강 상태도 더 좋다고 합니다. 반대로 가족과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은 외로움과 고독감에 시달리며 이것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전화 한 통을 기다리고, 자녀는 부모님의 관심을 기다리고, 배우자는 함께하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나중에, 다음에 라고 미룹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여러 어르신들께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80% 이상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돈,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이 많아요. 그중 하나가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입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TV 보고, 같이 산책하는 것. 그런 평범한 일상이 나중에는 가장 그리운 추억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오늘 당장 가족에게 연락하세요.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면 됩니다. 사랑해, 보고 싶어, 고마워. 이런 간단한 말이 큰 힘이 됩니다. 둘째,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정하세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함께 나들이를 가세요. 서울 남산타워, 부산 감천문화마을, 전주 한옥마을, 경주 불국사. 우리나라에는 가족 함께 갈 수 있는 좋은 곳이 많습니다. 셋째,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특히 자녀들의 말을 경청하세요. 공부해, 일해라고만 하지 말고 그들의 꿈과 고민을 들어주세요. 부모님께는 자주 안부를 물으세요. 건강은 어떠신지, 필요한 것은 없으신지 관심을 가져주세요. 여러분,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과의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60세가 되어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세 번째, 하고 싶었던 일을 할 걸. 여러분, 젊었을 때 꿈꾸었던 것이 있으신가요? 화가 되고 싶었나요? 세계 여행을 하고 싶었나요? 책을 쓰고 싶었나요? 악기를 배우고 싶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젊을 때 많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그 꿈들을 하나씩 포기합니다. 돈을 벌어야지, 가족을 먹여 살려야지,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해. 이런 이유들로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들을 미룹니다. 대전에 사시는 정미영 씨는 젊었을 때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습니다. 음악을 너무 사랑했고 실력도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대학에서는 경영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은행에 취직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피아노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가끔 피아노 앞에 앉으면 눈물이 납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게 뭐였지? 하고 생각하면 답은 항상 피아노였어요. 하지만 안정을 선택했죠. 안정적인 직장, 안정적인 생활. 그런데 60세가 넘어서 보니 그 안정이란 것이 결국 나를 가두는 감옥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 씨는 이제 손가락이 뻣뻣해져서 예전처럼 피아노를 칠 수 없습니다. 관절염도 생겼고 시력도 나빠졌습니다. 젊었을 때 조금만 용기를 냈더라면, 조금만 내 꿈을 따랐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매일 합니다. 돈은 충분히 벌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박동진 70세도 비슷한 후회를 하고 계십니다. 박 씨는 젊었을 때 작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글쓰기를 좋아했고 주변 사람들도 박 씨의 글이 좋다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작가로는 먹고 살 수 없다는 주변의 만류로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안정적이었고 월급도 꼬박꼬박 나왔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늘 있었죠. 박 씨는 은퇴 후 뒤늦게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젊었을 때만큼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고 집중력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왜 40대, 50대에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아직 머리도 맑고 체력도 있었는데 이제 와서 시작하니 모든 게 힘들기만 합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평균 40% 이상 높다고 합니다. 또한 심리적으로도 더 건강하고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에 걸릴 확률도 낮다고 합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심리상담센터 소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60대 이후에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나는 내 인생을 살지 못했다는 후회를 가지고 계십니다. 남들이 원하는 삶, 사회가 요구하는 삶을 살았지 정작 자신이 원하는 삶은 살지 못했다는 거죠. 인천에 사시는 김순희 씨는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김 씨는 50대 중반에 용기를 내서 요리학원에 등록했습니다. 평생 요리를 배우고 싶었지만 미뤄왔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도 자녀들도 반대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요리 학원이야?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김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배워서 한식조리 기능사 자격증을 땄고 지금은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행복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요. 만약 70세, 80세까지 미뤘다면 지금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60세가 되어서 왜 진작하지 않았을까 후회하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으세요. 조용히 앉아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순수하게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둘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스케치북 한 권을 사세요. 글을 쓰고 싶으면 블로그를 시작하세요. 여행을 가고 싶으면 주말에 가까운 곳부터 가보세요. 셋째,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서 뭘 하려고 그래?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50세 이상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술, 음악, 글쓰기, 요리, 운동.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각 구청과 주민센터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남의 기대에 맞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60세가 되어서 왜 진작하지 않았을까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네 번째, 인간관계를 더 잘 가꿀 걸.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전화 한 통 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되십니까?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외롭거나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계신가요? 이런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일까요? 젊었을 때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학교 친구, 직장 동료, 동네 친구.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하나둘 연락이 끊겼습니다. 너무 바빠서, 각자 가정이 있어서, 멀어서, 이런 핑계들로 친구들과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60세가 넘어서 문득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 가까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노인들의 약 60%가 심각한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녀와 떨어져 사는 경우 외로움이 더 심각합니다. 이런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적 문제가 아니라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우울증 발병률이 3배 높고 치매 발병률도 2배 높다고 합니다. 또한 면역력이 떨어져서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쉽고 심지어 사망률도 높다고 합니다. 수원에 사시는 최영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젊었을 때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그의 말 한마디에 많은 일들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아무도 연락하지 않더군요. 회사 사람들은 이미 새로운 임원을 따르고 있었고 저는 그저 전 임원일 뿐이었습니다. 친구들도 없었어요. 젊었을 때 너무 바빠서 친구 관계를 소홀히 했거든요. 회사 일이 전부였으니까요. 최 씨는 은퇴 후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매일 집에만 있으면서 TV만 봤고 사람을 만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부인이 걱정해서 노인복지관에 가보라고 권유했지만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해서 거부했습니다. 내가 왜 거기를 가야 해?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상황이 점점 나빠지자 결국 노인복지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났고 함께 바둑을 두고 산책을 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렸습니다. 왜 진작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았을까 후회가 됩니다. 지위나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 한두 명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한영희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 씨는 전업주부로 살면서 자녀 교육에만 집중했습니다.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애들 학원 보내야 해서, 애들 공부 봐줘야 해서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자녀들이 대학에 가고 결혼해서 집을 나간 후에야 한 씨는 혼자가 되었습니다.